안녕하세요. 2017학년 전형계획안을 가지고 의대, 치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학교별 전형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럼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한다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또 교사 이 입시 전문가들도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1.0에 가깝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를 볼 때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계별 전형과 일괄 전형을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 한다면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 뭐 면접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건 4배수건 몇 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과 성적은 1.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성적의 학생들만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학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하려면 내신 성적이 반영 교과 중심으로 한다면 주요 교과 평균 등급으로 1.3등급 이내 정도로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괄 전형은 단계별 전형과 다르게 일괄 전형 자체가 교과 100 그러면 내신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1단계에 몇 배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명 모집이다. 10명 모집에 지원자가 100명이다. 10명 모집인데 100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으로 1등부터 쭉 해서 100등까지 내신 성적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그래서 10명 모집이니까 10등까지만 합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10명 모집에 100명 지원했을 때 내신이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의 내신하면 이 10등의 성적은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3배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일괄 전형인데 최저 학력 조건이 없다면 이 학생이 합격자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나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면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1등급 그럼 1등급 3개 맞은 학생들 100명 중에 1등급 3개를 맞지 못한 학생들을 다 지우게 되면 어느 학생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은 1.0에 가까운 아주 좋은 성적의 학생만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 전형 또는 일괄 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학교들은 일괄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들일 때는 내신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결론 얘기하면 일괄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는 수능 최저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제외한다라면 합격자의 커트라인은 매우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등급이 2등급 전후에서 형성되는 학교도 가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은 일괄 전형에 수능 최저 있는 학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별로 변화된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관동대학교 모집 인원이 4명이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전형이죠. 교과 90, 출결 10% 일괄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는 국어를 뺀 수학, 영어, 과학의 등급합이 4였어요. 그럼 국어를 뺀 수학, 영어, 과학 1, 2등급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국어까지 포함해서 4개 중에 3개 합이 4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완화됐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최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등급 컷은 약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건양대학교는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단계가 4배수에서 3배수였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교과 성적은 전년보다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모집인은 6명입니다. 모집은 6명이고 교과 100%인데 이 학교 같은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매우 적기 때문에 합격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의 학생들이 합격자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는 20명 모집에 1단계가 교과 70%인데 7배수예요. 7배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은 교과 성적인데 7배수다. 20명 모집에 7배수면 몇 명이 1단계 통과하는 거죠? 140명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더라도 1단계 통과 성적은 1.5등급 전후 정도. 전년도에 합불 결과를 보게 되면 1단계 통과 성적 1.5등급이 넘어가서 1.7등급에서도 1단계 통과 가능하니까 교과 전형인데 단계별 전형이지만 1단계 통과비에서 높기 때문에 대신 약간 낮은 학생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도 1단계가 7배수입니다. 1단계 7배수이기 때문에 30명의 7배수, 그럼 210명이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와 비슷하게 1단계 통과 성적은 계명대와 비슷하게 1등급 후반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계명대나 고신대 같은 경우 1단계 통과해서 대략 2등급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1.0에 가깝지 않은 2.0 정도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신대를 보면은 지금 최저학력 기준에 보면은 사탐, 과탐, 의예과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연계 학생들,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데 예, 고신대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도 선발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각 1등급. 그러니까 국수영이 모두 1등급의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국수영 과중 세계합 5등급. 세계합 5등급. 세계합 5등급이니까 1, 3 또는 1, 2 정도로 예, 의학계열의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는 약간 완화된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일괄 전형이고 최저 조건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전형에 최저학력 조건이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합격자의 점수는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를 보시면은 201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과 100%의 최저학력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2016학년도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동아대학교는 일괄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지금 서남대학교의 의대 폐지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을 꺼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서남대학교 지원도 일반 지방 의대 지원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고 1단계 교과 3배수에서 4배수 늘기 때문에 예, 내신이 약간 좀 낮아도 그러니까 1.5등급 전후 정도여도 단계별 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천향의대는 올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년도에 25명 모집에 일괄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4개 합 5였습니다. 4개 합 5라는 얘기는 예, 1, 2 그럼 1등급 3개보다 더 높은 매우 높은 최저학력 조건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후 줄 세웠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갖고 합격자의 내신이 거의 2등급까지 내려간 해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순천향대학교를 전년도 합불 결과를 크게 맹신하면 안 되겠다. 뭐냐? 모집 인원이 줄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합 5에서 4개 합 6으로 완화가 됐다. 4개 합 6이면
1113. 그러나 이거보다 더 완화된 조건은 1122. 그러니까 1등급 2개, 2등급 2개.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모집 인원이 줄고 최저 기준이 완화됐다. 순천향대 합격선은 예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 지원할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과전형. 교과전형 보시면은 3명 모집입니다. 3명 모집이고 교과로 3배수를 모집하니까 1단계 통과하는 학생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대는 의학계열 중에서도 최상위권, 뭐 서울대와 가톨릭대학교, 뭐 성균관대와 울산대와 비슷하게 그 연세대학교는 약 상위 5개 정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의대예요. 가장 높은 의대고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1단계 통과하려면 9명 안에 들려면은 1.0 완벽하게 2등급이 존재하면 1단계 통과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은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과 다르게 다른 학교들은 교과 전형일 때 반영되는 교과목에 평균 등급이 들어가요. 평균 등급이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는 평균 등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지표. 다시 얘기하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에 의해서 Z점수라는 걸 활용합니다. Z점수를 활용해서 Z점수가 높은 학생들 순서로 선발이 되는데 예를 들면 모든 과목이 1.0인 학생, 그러니까 평균 등급으로 1.0등급이라 하더라도 Z점수가 2.0이 넘지 않으면은 2점이 넘지 않으면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등급이 1.0이 아니라 2등급이 한두 개 존재한다 하더라도 Z점수를 계산했을 때 Z점수 값이 2.0을 넘는다라면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Z점수 환산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의학계열. 여기는 22명 모집에서 15명 모집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일괄 전형의 최저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7학년도부터는 단계별 전형의 최저 학력 조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연대 원주 캠퍼스는 일괄 전형의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를 만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0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 1단계 교과 100으로 해서 1단계 통과 일정 배수라고 하는 것은 대략 3배수 정도를 예상하는데 15명 모집에 3배수 45명 안에 들려면은 1.3등급 이내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1등급에서 세계 합4 111에서 112로 완화되었다. 라고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전형은 보시면은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에서 11명 모집에 5배수 55명 안에 들려면은 대략 1.5등급 이내 정도는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10명 모집에 일괄 전형이다. 그럼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하더라도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다라면 합격 커트라인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1.5등급이 넘어가는 한 2등급의 정도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게 좋겠다.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급합이 5다. 잘 보세요. 4개 영역 합 5. 최저학력 기준이 1112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 2등급 전후 정도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극 지원해보면 최저 기준을 만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면접 전형으로 8명이 신설됐습니다. 8명 모집이 신설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8명의 학생부로 10배수입니다. 그럼 1단계 통과 학생은
80명 정도 들려면 전년도에 11명 모집에 5배수 55명 안에 들 때 1.5 전후 정도까지 지원했다라면 지금 8명의 10배수 80명 안에 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전후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똑같이 4개 합이 5등급입니다. 원광대학교 전년도와 변화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교과 출결에서 학생부 100으로 교과 중심 전형이고 최저학력 기준은 3개 합 5다. 근데 3개 합 5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낮습니다. 최저 기준이 낮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매우 높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을지대학교 일괄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와 달라진 것은 과학탐구와 2과목 평균이었지만 과학이 1과목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제대학교 전형 방법에 변화는 없고요.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합격 컷은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전남대학교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남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51명 모집에서 28명의 모집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1명 모집에 3배수였다면 예, 몇 명이죠? 1단계 통과가 153명이에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 1단계 통과 배수를 잠깐 볼까요? 예, 통과 배수니까 5배수다. 그러면 5배수니까 28명 모집에 5배수니까 예, 140명 모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모집 인원은 51명, 28명으로 줄었지만 1단계 통과 숫자는 약 150명 정도로 전년도와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컷은 이전 연도와 비슷하게 1.3등급 전후 정도에서 지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변화됐냐면 4개 합 6등급에서 4개 합 5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1단계 통과를 하고 나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고 예, 최저학력 기준이 4개 합 5에서 3개 합 5로 매우 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매우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1단계 통과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모집 인원이 4명이 늘어나서 22명, 26명이고요. 다른 전형 방법이나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의 합불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과 최저학력 기준의 전형 방법의 변화는 없지만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충북대학교 전년도에 교과전을 몇 명 모집했죠? 2명 모집이었어요. 2명 모집에 1단계 4배수. 그럼 1단계 통과 인원수가 몇 명이죠? 8명이에요. 8명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려면 그냥 내신 1.0. 그 학생들 중에 최저 만족하면 최종 합격이었는데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10명 늘어나고 4배수예요. 그럼 전년도 1단계 통과 학생이 8명에서 4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럴 때 1단계 통과 성적은 전년도보다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전년도가 완벽하게 1.01 학생들만 1단계 통과했다면 지금은 1등급 초반, 1.3 이내 정도의 학생도 지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볼게요. 3개 합 5에서 예, 2개 합 3으로 완화되었다. 3개 합 5면은 1, 2, 2도 가능한데 1, 2, 2도 하는데 이거는 2개 합 3이니까 1, 2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가 1, 2등급 맞고 나머지를 망친 학생도 1단계 통과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기준은 약간 완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대에 있는 교과 전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대 교과 전형을 이해할 때는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의 선호도는 치대보다는 의대 선호도가 높아요. 그럴 때 치대보다 의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의대 교과 성적이 치대 교과 성적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상으로 보면은 의대보다 치대의 합격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전형 방법의 변화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3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다. 전년도는 3명 모집에 3배수 9명. 최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이 컸던 전형입니다. 그러나 3명에서 10명 모집으로 갔습니다. 일괄 전형이에요. 교과란 줄 세웁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교과 전형은 전년도는 1단계 통과할 때 거의 1.0에 가까운, 거의 1.0이 아닌 학생들은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2017학년도에는 내신이 1등급 초반 또는 중반까지도 1.5 이내 정도의 학생이라도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라면 지원해보는 게 좋겠다. 최저 기준을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 과목 4개 합이 오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등급 전후 정도, 실은 1등급 후반 정도의 학생도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 교과전형 3명 모집에 1단계 3배수 최저한 기준, 전년도와 변화가 없고요. 의대와 마찬가지로 연대 치대에서 교과전형은 등급이 아니라 Z점수 환산해서 2.0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모집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괄 전형의 최저 조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은 2등급대 학생까지도 2.0 전후 정도 학생까지도 지원해보는 게 좋겠다. 전남대학교 교과 전형이 생겼습니다. 전남대학교 교과 전형이 생겼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전남대학교 교과 전형은 치대가 아니라 학석사 통합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의대, 치대 몇 년제죠? 6년제입니다. 그런데 학석사 통합과정이면 몇 년이냐면 7년제입니다.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보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것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9명 모집에 1단계 4배수이기 때문에 통과 학생은 36명. 그렇다면 내신 능력 1.3 전후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최저 기준은 4개 함 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4명 모집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합 5에서 3개 영역 합 5로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면 4명 모집에 4배수 16명이 1단계 통과하는 걸로 해서 교과 성적이 1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됐다면 일괄 전형이고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1.5 이내의 학생들도 지원해보는 것이 가능하겠다. 조선대학교는 전년도에 14명 모집에서 17명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교과 80%, 출결 20%로 전형 방법에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전년도보다 교과 커트라인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괄 전형과 최저 학력 기준의 전형 방법과 최저 기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합불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는 일괄 전형의 최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2.0 이내 정도의 학생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대, 치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